네, 이제 마지막 연설 한 번만 남았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며 대한민국이 나가야 할 올바른 길을 호통치듯이 시원하게 뚫어주시는 이 시대의 참된 지성이자 불굴의 아이콘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해 최고의 자리에 오른 그 뜨거운 열정과 진심으로 우리 우파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승리의 용기를 불어넣어줄 전한길 선생님을 열화 같은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같이 외쳐볼까요? 전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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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외치라고 그랬잖아요. 윤석열. 앞으로 외치지. 예, 윤석열 외치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 보다 언제나 더 낮은 곳에 그리고 언제나 여러분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약간 좀, 있습니다. 근데 약간 좀, 다만 웃기기는 한데. 늦음인데 예. 제가 한미동맹단 만들었는 거는 제가 만들었지만 이곳에는 저보다 더 귀한 분 한 분 한 분 실제로 저는 이름은 전한길이가 이렇게 유명하지만은 저는 실제로 한 번도 제가 이곳에 앉아 계시는 수만 명의 한 분 한 분보다 더 제가 귀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이 정말 주인공입니다. 한미 동맹단 만들었는데 우산혁명 하는데 저 혼자 이어왔으면 뭐 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주인공 아니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고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산혁명 동지입니다. 맞습니까? 요즘 초등학교에서 유행하는 동요 한 곡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범죄자 이재명 아시죠? 내란 이재명 아시죠? 우리 마지막 순서니까 이제 신나게 목 아끼지 말고 마음껏 동요 외치고 갑시다. 나는 이재명 재판받아라. 아이 범죄자 이재명 재판받아라. 하이 내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카메라가 지금 다 담아주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 단상에 올라오니까 오늘 중간 정도에 한 번 더 이런 크다란 스크린이 설치됐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옆에 차선을 더 넓혀달라고 이렇게 요청했는데요. 이 도로가 이렇게 그 필수 도로인가 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너무 길게 저 뒤쪽에 이렇게 뜨거운 떼학볕 아래서 계시는데 한 번 더 여러분 사랑하고 끝까지 자리 지켜주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곳 월미공원까지 와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난 4월 11일 날 제1차 우산혁명을 경기도 평택 캠프 홈프리스에서 했습니다. 그게 4월 11일이었고요. 그리고 그날 미군 사령관이 사복을 입고 우리가 우산혁명 하고 있는 것을 다 지켜보고 미군의 전체 다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러자 놀란 것이 누구냐면 이재명이었습니다. 바로 4월 11일 날 1차 우산혁명 했는데 사흘 뒤 4월 13, 14일 날 전한길한테 사전 구속 영장 청구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검찰청에 가서 저는 영장 실질 심사를 또 받으러 갔었습니다. 그날 가서 검찰청 입구에서도 역시 모든 언론이 지켜보는데 가운데서도 저는 외쳤습니다. 범죄자 이재명 재판받아라고 했습니다. 우리 국민 5,200만 어느 누구도 헌법 위에 존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재판받고 계시고 전한길도 역시 수사받고 있는데 이재명은 도망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비겁하지 않습니까? 너무 쫄짠 거 아닙니까? 이재명 지지하시는 분들 쪽팔리지요. 그렇게 사전 구속 영장 청구 신청을 받고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면서 제가 또 유치장에 수갑차고 또 유치장에 가봤습니다. 유치장에 가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정치를 할 수도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우리 연사분들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정치를 하고 권력을 잡아야만이 이런 죄 없이 살아온 사람 저한테 수갑 채우는 거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재명의 정치 보복 아니겠습니까? 우산혁명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도 뭐든지 하는 것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고 또 우리 함께 아스팔트에서 이렇게 뜨거운 대학볕 아래서 자유 대한민국 수호하고자 외치는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제도권에서 담아줘야만 이 나라를 지킬 수 있고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은 우리가 지켜가고 있습니다. 현재 보수 유튜버들이 오늘 너무나 많이 와주시고 오늘 우리 우산혁명을 함께하고 있는 이곳에 지지했는 애국 보수 유튜브와 애국 단체들이 무려 90개 가까이가 됩니다. 저는 기존 레거시 미디어, 기존 기성 언론이 아니고 이곳에서 지금 카메라 들고 이곳에 와 계시는 뉴미디어 바로 유튜버들이 세상을 바꾸고 자유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옛날에 오늘은 생각하던 부분인데 제 이거는 6차 우산혁명이고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공직선거법 적용받기 때문에 이제 2주간 23일과 5월 30일은 쉬게 됩니다. 6.3 지방선거 뒤에 여러분의 뜻을 모아서 또 어떻게 할지 뭐 방향도 그때 가서 또 새롭게 잡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오늘은 정말 각성해. 부동산 읽는 남자 당신 진짜 제가 정신 차려야 돼. 이곳에 모인 분들은 이 우리 5가지 구호를 외치고 동의하는 분들께서 오셨습니다만은 즉 마가 위더럽 We Go Together 그리고 Stop the Steal 그리고 CCP Out 우리 윤석열에 동의하시는 분들만 이곳에 다 참여하고 계십니다만은 실제로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 뒤에 계시는 분들은 제 아마 얼굴도 안 보이고 목소리만 겨우 들을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참 감격적이고 사실 너무 고맙다는 정말로 눈물이라도 왈칵 쏟아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눈물 쏟아질 때는 아까 김영현 소장님 보셨지요? 딱 세 단어만 하면 눈물이 쏟아지죠. 그 세 단어가 무엇입니까? 윤석열 대통령만 생각하면은 저도 막 눈물이 썩 고입니다. 참 이 자유대한민국 수호하고자 비상기업 선포했는데 반국가 세력 척결하고자 자유대한민국 수호하고자 비상기업 선포했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억울하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갇혀 계시고 또 참군인들 감옥에 갇혀 계시는 보면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불리한 것 같지만은 우리는 진실과 정직과 정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에는 이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곳에 모인 분들 중에서는
이제 다 동의하는 분들만 모였겠지만 정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연설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카메라를 통해서 촬영하고 계시는 이 영상을 통해서 저는 5,200만 중에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윤핵인의 목소리를 내고 한미동맹을 주장하는 이런 분들과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호소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들도 다들 요즘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좌파는 무슨 순이죠? 지능순. 네, 좌파 탈출은 지능순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능이 뛰어난 것이죠? 네, 아직 깨어나지 못한 계몽되어야 될 분들께 스스로 생각하라고, 전환길의 연설이 아니고 스스로 깨어나라는 뜻에서 6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는 그런 연설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참 앞에 연설 시작하기 전에 감사 인사를 또 드려야 되는데 제가 빠뜨렸습니다. 한 번 더 우리 보수 유튜버 분들, 우리가 세상을 바꿔갈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초반 이맘때, 나는 좀 더 빠르네요.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당시 지지율이 11%, 17%였는데 보름 만에 30%, 그리고 한 달 만에 50%까지 윤석열 대통령 지지를 올렸지 않습니까? 그때 윤석열 대통령 지지를 50% 올린 것이 MBC, KBS, SBS 맞습니까? 아니지요. 그들은 비상계엄을 내란이라 그랬고, 그때부터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라고 했지만은 그것은 잘못된 보도다, 진실의 목소리를 낸 게 유튜버들 아닙니까? 그 덕분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50%까지 끌어올렸는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역시 CNN, 월스트리트저널,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즈, 이거 전부 좌파 언론에서는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떨어진다고 했거든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압도적으로 카밀라 해리스를 누르고 당선됐지 않습니까? 그때 압도적으로 당선될 거라고 보도했는 게 바로 팟캐스트들과 유튜브예요. 이것이 바로 새로운 이제 주류 세력이 되어가고 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시고요. 오늘 이곳에 촬영하고 계신 유튜버 분들도 여러분들이 진짜 진실을 전하는 매체고 실제로 가장 영향력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음에요, 우리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를 누르고 여러분들도 결국 승리할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한 번 더 우리 함께하고 계시는 애국 보수 단체와 유튜버 한 90개 되는 이분들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와! 그리고 사회 보시는 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야인시대 이마수 역을 맡으셨던 꽃미남, 네, 우리 최준용 배우님께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 멋있지요. 네, 그리고 옆에 계시는 아름다운 천사 같은 분은 참 임한나 씨도 역시 감사 인사 드려서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너무 잘하시지요. 고맙습니다. 저는 저분이 자, 네, 오늘 2026년 5월 16일 이곳 현장은 인천 월미공원 인천 상륙작전의 역사적인 곳에 와서 한미동맹 강화 목소리 내고자 이곳에 모였습니다. 아마 제 연설을 보게 될 분들 중에서는 전환길이 나는 싫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6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스스로 진실을 알고 싶다, 즉 2024년 비상기업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저는 원래 학원 강사하다가 때리치우고 목소리 내러 나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차라리 돈 잘 벌고 그냥 연봉 60억 벌고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이렇게 욕먹어가면서 험난한 길을 선택하게 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제가 가르쳤던 2030 청년 세대들, 그리고 이 자유대한민국에 살아간 미래 세대들에게 왜곡되지 않은 역사,
진실을 알려드리고 그 정직과 진실한 목소리를 내고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1년 6개월 동안 목소리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전히 전환길에 대해서 비가 맨날 방송에 나올 때마다 이상한 얼굴로 나오고 고함 지른다고 하시는 분들은요,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곳 인천 상륙 작전이 있었던 이곳 인천에 지금으로부터 76년 전에는 1950년 6.25가 터졌지 않습니까?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그 6.25 전쟁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한 달 만에 낙동강 전선 영남 지역만 남기고 공산화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 공산화를 막아낸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1950년 9월 15일 이곳 인천에서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하면서 반격을 하게 되고 공산화 막아낸 가장 큰 전환점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3년간 전쟁 끝에 이승만 대통령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미국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게 됩니다. 즉 전쟁이 끝나더라도 유엔군은 물러가더라도 미군만은 남아달라, 이런 요청에 의해서 현재까지 우리 대한민국은 28,500명의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사실은 70여 년 동안 우리는 전쟁 없는 나라에 살 수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적이 없어서 전쟁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공산주의 구소련이 있었고 중공이 있었고 지금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북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전쟁 없이 살게 된 것은 당연한 바로 한미동맹, 주한미군 주둔 덕분이라는 것은 다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한미동맹을 깨뜨리고자 하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대통령 되기 전에는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주한미군을 점령군, 즉 우리나라를 지키러 온 군인이 아니라 침략군이라고 말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물론 부정선거를 통해 저는 당선되었다고 보는데요, 당선된 뒤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한미동맹을 깨뜨리고자 하는 정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미국이 어려운데 왜 안 도와주냐? 그러면 한국이 어려울 때 역시 미국이 돕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사람이 등장하고 난 뒤에부터 한미 간의 군사훈련도 축소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전작권 환수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전시작전권을 환수한다는 것은 이제 전쟁 나면은 현재 미군이 우리나라에 전시작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나라가 가져오게 되면 당장에는 자주국방 듣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전작권 환수하게 되면 주한미군 포스타지요, 그 주한미군이 우리나라 방위병 출신의 국방부 장관 명령을 따를까요? 전작권 환수는 곧 미군 철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을 요청해도 거절한 이재명, 그리고 전작권 환수를 명목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만들게 되는 이재명, 한미일 군사훈련도 축소하고 한미일 세 나라가 할 때 4월이었습니까? 2월이었죠. 우리나라는 빠지고 미국하고 일본 두 나라만 군사훈련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재명은 반미주의자이기 때문입니다. 반미주의자고 친중으로 가고자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재명 지지하시는 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당신은 한미동맹이 깨어지길 바라고 있습니까?
미친놈들입니다. 미친놈들. 그런데도 왜 이재명을 지지하고 계십니까? 이재명이 이런 반미 짓을 하고 있고 한미 동맹이 깨어지면 주한미군 철수가 되고 곧 우리나라는 제2의 중국 속국이 되고 결국은 안보가 무너지고 나라는 저는 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곧 전쟁터에 살게 될 것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반미주의자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 누굽니까? 바로 당신 아닙니까?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지금도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즉 휴전협정을 맺은 뒤로 아직까지도 우리는 전쟁을 쉬고 있는 휴전 상황입니다. 이런 속에서 휴전선 155마일 북쪽에 있는 북한군이 언제라도 남침하겠다는 야욕을 가지고 있고 심심하면 핵실험하고 미사일 쏘고 있는 거 다 느끼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도 역시 전방에서 군대 생활했습니다마는 이재명 정권이 탄생한 뒤로는 전방부대 지키는 군부대 장병들에게 총을 내려놓고 3단봉을 들고 근무하게 했습니다. 소대장도 해보지 않은 민간인 출신의 안규백이라는 사람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했습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고 한답니다. 그리고 간첩 잡는 방첩사도 폐지했습니다. 안보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방첩사 폐지하면 간첩이 들끓게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군인이 총을 내려놓고 3단봉을 드러나면서 무장 스스로 해제시키는 거 아닙니까? 국가보안법 폐지하면은 광화문에 인공기가 나부껴도 처벌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것을 지금 주장하는 자가 이재명 아닙니까? 거기다가 최근에는 전방지키는 흔히 GOP라고 부릅니다. 전방지키는 부대 22,000명 군인들 GOP 지키는 거기에 근무하는 군인들 22,000명 중에서 6,000명만 남기고 전부 다 없애자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방지키는 군부대 4분의 3을 없앤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적행위 아닙니까? 비록 당신이 지난 6.3 때 이재명을 찍었고 지금도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다면은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이것은 저는 대한민국이 결국은 북한 정권에 갖다 바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이 김정은한테 무슨 약점 잡혔는지 몰라도 북한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방위병 출신의 민간인 출신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할 수가 있습니까? 군인들이 총을 내려놓고 3단봉을 들고 있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국가보안법 폐지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전방지키는 GOP 부대 군인 4분의 3을 전부 다 철수시킨다는데 말이 됩니까? 간첩 잡는 방첩사를 폐지했습니다. 말이 됩니까? 묻겠습니다. 이러한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당신 아닙니까? 세 번째 묻겠습니다. 어떤 나라의 대통령이 국민의 지지를 받고 정당한 방법으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뒤에 취임식도 하기도 전부터 시작해서 임기 2년 6개월 동안에 대통령 퇴진하라 탄핵을 주장했는 게 178회를 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국민들이 민주적인 절차에서 뽑은 대통령 당선되고 난 뒤에 취임식도 하기 전부터 시작해서 2년 반 동안에 무려 178회에 걸쳐서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고 탄핵을 주장했습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뽑혀진 대통령을 축출하고자 탄핵을 무려 30번이나 국회의회 권력을 이용해서 결국은 대통령 밑에 있는 행정부 담당하는 고위 관료들 법무부 장관도 탄핵시켰는데 째려본다고 탄핵시키고 비리 감찰한다고 감사원장 탄핵하고 검찰 수사한다고 그 검사를 탄핵하고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러한 국민들의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뽑혀진 윤석열 대통령이고 그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도 하기 전부터 시작해서 불법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퇴진과 탄핵을 178회 주장했다는 게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그 주장했던 단체들이 바로 민노총, 정교조, 촛불행동 이런 단체들입니다.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 헌정사에 없었던 행정관료들을 무려 30번이나 탄핵 그리고 급기야 대통령 식물인간 만들려고 대통령 특활비 83원을 빵을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잘못됐지요? 이런 속에서 이것은 아니지 않는가? 의회 권력을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행정부, 대통령이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것은 저들이 곧 반국가 세력 아닌가라고 판단하시고 당신께서는 당선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치러질 선거,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낱낱이 조사해야 되겠다. 즉 부정선거 척결과 반국가 세력 척결을 위해서 그런 명목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기업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이 비상기업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묻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싫더라도 비상기업 선포가 내란입니까? 한 번 더 묻습니다. 비상기업, 대통령의 비상기업 선포가 내란입니까? 내란이라고 믿거나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으신 분이 계시면은 답변 한번 해보실래요? 근거대 보셔야 되죠. 당신이 윤석열 대통령을 싫어하는 것은 알겠는데 좋아하고 싫어하면 문제가 아니라 내란이냐 아니냐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기업 선포를 내란이라고 하는 근거를 한번 가져와 보세요. 남들이 또는 언론에서 내란이라 하던데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라 하던데 아니 그거는 남 이야기고 당신이 주체의식을 가진 실체라면은 남 소리 듣지 말고 스스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윤석열 제가 같이 가르쳐 드릴까요? 제 말이 맞는지 아닌지는 바로 사전 찾아보면 되지 않습니까? 네이버 검색해 보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었어요. 지난해 2025년 8월 12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에 역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 방위군 800명을 투입시켰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도 내란입니까? 아니지요. 네, 미국 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반대편에 있는 미국 민주당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은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를 아무도 내란이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기업 선포가 내란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 검사, 법조인입니다. 검사를 지낸.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 이런 거는 우리 워낙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법 중에도 계급 있지 않습니까?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제2에 있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헌법 77조를 찾아보면 나와요. 헌법 몇 조라고요? 정상적인 사람을 보게 되면 77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국가가 뭐 전시나 사변이나 비상사태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 권한으로서 비상기업을 선포하겠다라고 규정되어 있잖아요. 있지요? 야, 그러면은 2024년 12월 3일이 과연 비상사태를 선포할 만큼의 위기였는가?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지난 2월 19일 날 있었던 지기현 판사도 역시 비록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그 항목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무엇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안 하고는 사법의 심사 대상이 아니다. 왜? 헌법에 나오는 누구의 권한이죠?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권이라고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비상기업을 선포할 당시에 반국가 세력들이 행정부를 마비시키고자 하고 예산도 삭감하고 빵을 만들고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하니까 위기다. 또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너무 많으니까 민주주의 기본 투표 제도가 흔들리는 거 아닌가 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사태가 선포돼야 될 상황이라 생각하고 비상기업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헌법 77조에 나오는 대통령의 권리를 행사한 겁니다. 이것은요, 저도 법조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판검사만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모든 국민 초등학교 국어 정도만 읽을 수만 있어도 한글을 누구나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비상기업 선포는 내란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비상사태 선포에 관한 것은 헌법 77조 규정이고요. 그런데 내란죄에 대한 또 규정은 헌법이 아니라 형법에 나와 있어요. 형법 87조 몇 조요? 네, 형법 87조에 내란죄가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은 바로 법치주의 아닙니까? 법 조항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검색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요,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기업은 내란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다, 군인들 명령 따랐던 군인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다, 맹목적으로 믿어오신 당신 역시 속고 있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는 거예요. 제 말이 의심스러우면은 찾아보면 될 거잖아요. 형법 몇 조라고요? 87조. 내란죄 규정. 내란죄는 국토를 참전하거나 뭐 국토를 참전하거나 상황이 없으니까 빼고요. 국헌 문란 목적 폭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헌 문란 목적에 뭐라고요? 폭동.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나 쉽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12월 3일 비상기업 선포 당시 상황에 윤석열 대통령 그 형법 그 법 조문 위에 저울 위에다 딱 달아보면 되잖아요.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국헌 문란 목적이 있었습니까? 근데 이것은요, 해석 차이가 있다 그래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기현 판사는 그랬습니다. 뭐라 했냐면 군인들을 국회에 보냈으니까 계엄군을 국회에 보낸 것 자체가 바로 국헌 문란과 폭동이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래 물어볼게요. 그런데요, 2025년 4월 4일에 문영배가 선고한 헌법재판소의 선고 8대 빵으로 파면 선고할 때는 그때 국헌 문란에 3가지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국헌문란 무엇이냐 하면은 그때 박종건 특전사령관이 진술에 의해서 국헌문란이 돼요. 박종건 특전사령관의 진술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그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권한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그 비상계엄을 해제하도록 국회의사당에 모여가지고 국회의원들이 해제를 결의하려고 했는데 박종건 사령관이 뭐라고 진술했습니까? 바로 국회의사당으로 들어가는 국회의원들을 요원이 아니라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그 진술에 의하면은 이것은 국헌문란이 될 수 있죠. 왜요? 국회의원이 헌법 행위를 하도록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하도록 국회에 못 들어가도록 막으면 그걸 국헌문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잠깐만. 나 저기 잠깐 갔다 와. 국회의원들 어느 누구도 한 명도 국회의사당에 들어갈 때 특전사 요원들로부터 끌어내려지거나 못 들어가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을 못한 의원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2시간 만에 해결 다 했잖아요. 해제를 우원식이가 담 넘어가는 뭐 쇼를 했지만은요 한 명도 방해받지 않고 2시간 만에 비상계엄 해제했잖아요. 그죠? 불과 2시간 만에 비상계엄 해제를 헌법 행위를 국회의원들이 그대로 해제를 의결했잖아요. 따라서 국헌문란 목적이 없는데 근데 문영배는 그 박종건 사령관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는 그 진술을 증거라고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 홍장원의 가짜 메모 들어봤습니까? 국정원 차장 출신의 홍장원이가 바로 대통령으로부터 또는 그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명단을 받았다 그래요. 여러분 정치인들 주요 정치인들 역시 국회에 못 들어가도록 체포하도록 명령을 받았다면 그렇게 될 수 있는데요. 아시죠? 홍장원의 메모 역시 4번 바뀝니다. 그거 바뀌는 내용 다 아시다시피 이건 안 믿더라도 본 적은 있잖아요. 그래서 문영배는 바로 그 3가지를 근거로 들어요. 박종건의 진술, 국회의원들을 국회의사당으로 못 들어가도록 끌어내라고 했던 진술, 홍장원의 정치인 체포 명단, 3번째가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국무회의를 열지 않았다는 한덕수의 증언, 이 3가지 근거로 8대 빵으로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3가지 문영배가 국헌문란이라고 판단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던 사유 3가지가 전부 가짜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 뒤로 4월 4일 선고 이후로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은 그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에 관한 건 빼고 선고했기 때문에 내란 재판이 또 열렸지 않습니까? 그 내란 재판이 전 국민들께 생중계되면서 다 드러났지요. 뭐가요? 박종건 특전사령관의 진술이 거짓이다. 홍장원의 메모 역시 가짜였다. 그리고 한덕수의 비상계엄 당시에 국무회의를 열지 않았다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스스로 밝혔어요.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의 8대 빵 선고는 잘못된 선고라는 게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지요. 지난해 4월 4일날 윤석열 대통령이 8대 빵으로 선고될 때는 우리가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나는 선고할 수밖에 없지만 두고 봐라. 오늘 이 선고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나는 내 평생 동안 역사에 그 잘못된 것을 반드시 밝혀내고 역사에 문영배, 이민선, 정정미, 정재선, 김영구, 정영신, 조한정, 김봉경, 이 의사팔적들 같은 이런 의사팔적들 같은 정치재판한 놈들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의 8대0 선고는 이미 불과 6개월이 지나면서 잘못된 선고라는 게 다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다시 그 뒤로 돌아가서 형법 87조 규정을 다시 들이대겠습니다.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이라고 했는데 국헌 문란이 있었습니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홍장원의 정치인 체포 메모 역시 가짜였습니다. 한덕수의 비상기업 당시 국무회의를 열지 않았다는 거 거짓말로 다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77조에 따라서 비상기업을 선포한 것이고 형법 87조에 따라서 국헌 문란 목적이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폭동이 있었습니까? 이거는 초등학생 수준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상자 단 한 명도 없는 그런 폭동이 세상에 본 적 있습니까? 따라서 너무나 쉽습니다. 국헌 문란 목적도 없었고 폭동도 없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무죄가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가 아까 반박하는 그래도 헌법재판소가 8대0도 선고했잖아요. 그 선고가 정치재판이었고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경 판사의 1심 선고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 선고했지 않냐? 라고 하는데 그 지경 판사 역시 판결문을 꼼꼼히 보십시오. 그 판결문 조금이라도 읽어보셨다면 지경 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적용했는데 그 판결문이 모순 덩어리라는 걸 대부분의 양심주의 법조인들은 그거 모순 덩어리다, 앞뒤가 안 맞는다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현대사에서 최고 통치권자가 비상기업을 선포했는데 그런 것을 내란이라고 선고하고 판결문을 내린 현대사회는 판례, 법적인 단어로 판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판결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대 로마 때를 가져오고 근대 찰스 1세 영국의 사례를 가져옵니다. 현대사에서도 최고 통치권자가 나라가 혼란 상태라고 해서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 그것을 내란이라고 하는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미친놈들입니다. 미친놈들. 그래서 지경 판사의 선고 역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정치재판이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분명히 지경 판사에게 몇 번이나 요구했습니다. 당신이 진정한 양심적인 판사라면 헌법과 법률과 실체적인 증거에 근거해서 양심적인 재판을 해달라고 했지만 지경 판사는 헌법재판관 을사팔적들과 더불어서 지경 판사의 선고는 역사에 또 다른 진열이 을사 첫 번째 적으로 기록이 남게 될 것입니다. 와! 묻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당신은 지금까지 왜 그렇다면 내란 우두머리라고 판단하고 남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전환길 보고도 손가락질하면서 했다면 제가 지금 묻는 말에 근거 없는 말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저는 역사 강사입니다.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아무리 따져봐도 최고 통치권자가 내란 일으킨 사례가 없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여쭈어봅니다. 내란이라는 국어사전을 찾아보십시오. 한 국가 안에서 폭력을 동반해서 일으키는 반란, 한 국가 안에서 폭력을 동반해서 일으키는 반란을 내란이라고 합니다. 최고 통치권자가 왜 반란을 일으킵니까? 말이 안 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왕이 어떻게 내란을 일으킵니까? 아니
대통령이 무슨 내란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은 왜 당신은 지금까지 그렇게 판단하게 된지 아십니까? 바로 당신은 지금까지 북한 인민들을 보면서 손가락질 했었지요. 김정은한테, 김정일이한테, 김일성한테 무조건 충성, 만세 부르고 한 거 볼 때마다 쟤들 돌았다 욕을 했다면은 묻겠습니다. 북한 인민들이 남한 사람들보다 IQ가 나빠서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어릴 때부터 세뇌되었기 때문 아닙니까? 맞습니다. 짐승처럼 사육되었기 때문 아닙니까?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이 상식적으로 사리 판단하고 그리고 판단하려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게 바로 언론인데 그렇게 눈으로 보고 듣다 보니까 사람의 판단이 그렇게 된 것이 북한 인민들처럼 대한민국 또한 당신 또한 그렇게 속았다고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저는 바로 이렇게 속고 있는 당신을 구제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맞습니다. 당신 역시 손가락질했던 북한 인민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한 지 며칠 지나서 한동훈부터 시작해서 이재명이가 정청래가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했고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수괴라고 하면서 전국적으로 현수막이 붙기 시작했고 언론에서 MBC, KBS, SBS 비롯해서 오마이뉴스,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프레시안 이런 좌파 언론들이 앞다퉈서 비상계엄은 내란이다,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다 그렇게 현수막 붙고 방송하니까 여러분들도 역시 거기에 속아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북한 인민들처럼. 맞습니다. 대한민국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가지고 전한길이가 뭐 하려고 1년 6개월 동안 외치고 있겠습니까? 제가 나와서 뭐 거짓말 하려고 나와가지고 제가 이러고 있겠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에 무너져서 안 될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다 망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사법부가 붕괴된 것 아닙니까? 입법부가 법을 잘못 만들고 행정부가 법을 잘못 집행해도 심판을 사법부 제대로 해주면 억울한 사람 구해줄 수 있는데 사법부가 무너져버리면 정치재판해버리면 억울함을 해결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선거제도, 선관위가 바로 무너졌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시스템이 망가지면 헌법 1조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했지만 국민들이 직접 주권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투표권인데 그 투표가 내 찍은 투표 용지가 도둑 맞아지고 전산화가 조작되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전 국민들 49%만이 중앙선관위를 신뢰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인즉 절반 이상이 투표를 관리하고 공정해야 될 선거관리위원회를 불신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다면 뭔가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들은 차고 넘칩니다. 이준석 이번에 선거 안 나가죠? 이준석은 트럼프 대통령도 부정선거 음모론자다. 일론 머스크도 부정선거 음모론자라 했지만 현재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에서 전 정권 바이든의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패배했을 때 부정선거로 패배했다는 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FBI가 어마어마한 수사를 이미 진행하고 있고 체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근거 없는 망상을 보고 음모론을 가지고 조사하겠습니까? 실체가 있으니까 조사하고 체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법부가 무너지고 선관위가 무너지고 절대 무너져서 안 돼. 언론이 무너졌기 때문에 당신의 귀가 닫히고 눈이 닫혔기 때문에 당신의 판단이 어려지고 있는 건 아닙니까? 맞습니다. 오늘 제가 연설할 때 뭐라 했습니까? 당신 역시 속고 있는지 속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요구하는 걸 넘어서 저는 역사 강사 출신으로서 대한민국 청년 세대들과 미래 세대들이 실체를 알아야 되고 진실된 것을 알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비상계엄이 내란입니까? 아니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입니까? 그런데 왜 당신은 그렇게 믿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재명이가 거짓 선동이기 때문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이재명을 거짓 선동하고 있는 그 언론과 그 이재명을 지지했던 것이 바로 당신이 아닙니까? 하나 더 붙이자면 역시 중학교 사회책에 나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1심, 2심, 3심, 3심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재명이 그것은 다 알고 있듯이 12개 혐의로 5개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대북 송금 사건도 있고 대장동 사건도 있습니다. 그 범죄 혐의를 형량으로 바꾸면 무기징역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보고 대북 송금했으니까 여적죄고 이적죄고 간첩놈이다 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잘 살펴봐야 되는 게 대장동 이렇게 사건에 뒤통수 주는 뇌물 받아 거에서 처먹었다 하지만 우리가 네, 선구안이 하나 뇌물 범죄자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는 아직도 이재명은 3심에서 형이 확정되지 않아서 재판 중에 있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이재명 보고 간첩이다, 이어적죄다, 외환죄다라고 부르면 안 되듯이 맞지요? 그런데 왜 당신은 1심밖에 선고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 보고 내란 우두머리다, 왜 내란 우두머리라고 말합니까? 잘못된 건 아닙니까? 저는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방송만 들면 MBC만 들면 내란 우두머리, 내란 우두머리, 내란 재판, 그 모든 것이 거짓 아닙니까? 형이 확정되어 있다는데 내란이다, 내란 우두머리라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당신께서는 그동안 얼마나 속아왔는지 이제 깨닫겠습니까? 한길선 등장 50%. 어떤 나라의 정과 사범 뿐만 아니라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정과 사범 그리고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넘어서 그 사람 주변에서는 차이든 8명이 죽어갔습니다. 저는 제 주변에 자이든 타이든 7, 8명이 죽어가는 인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 처음이에요. 어떻게 이런 놈이 있죠? 저는 55년 살면서 그자가 입에서 내뱉는 그 형수 쌍욕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쌍욕이었어요. 문헌을 찾아봐도 없을 거예요 아마. 네, 그런 욕은 진짜 그자를 창의적입니다. 그자는 그러나 부정선거의 의혹 속에서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정과 사범에다가 그것도 민주화운동한 정치범이 아니라 음주운전과 사기범죄 자범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많은 이 인간이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를 통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 제 연설을 듣고 계시는 전국의 학부모님,
전국의 학교 선생님, 초중학교 선생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재명을 지지하겠다 치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너희들도 엄중들해라, 너희들도 사기쳐라, 너희들도 가족들에게 상용해라 라고 가르치겠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나는 그래도 이재명 지지한다 치면 당신 아들과 딸에게 부모님으로서 당신 아들 딸에게 상용해라, 엄중들해라, 사기쳐라, 정과를 저지르라, 네 주변에 일고 있는 죽어도 괜찮다고 하시겠습니까? 미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극악무도한 우리 현대사에서 한 번도 없었던 이런 사악한 인간이 현재 대한민국의 정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당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는 아무래도 중국계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싱가포르의 중국인들이 많으니까 나는 저기에 이런 상황 이재명을 지지한다 치면 기도 하고. 네, 저는 잘 모릅니다. 네. 설마 이런 인간을 내가 지지하겠는가? 하지만 그런 인간, 쓰레기 같던 이런 인간을 저는 평생 27년간 역사 강의하면서 언제나 역사 강사로서 지도자가 되어야 될 덕목은 정직히 해야 된다, 책임질 수 있어야 된다, 언제나 겸손하고 국민을 사랑해야 된다, 그것을 지도자의 덕목으로 가르쳤는데 저의 27년에 가르친 모든 것이 이 하나의 범죄자, 극악무도한 대한민국의 윤리와 도덕을 모두 망가뜨린 이재명이라는 것 때문에 저의 모든 가르침은 제가 잘못 가르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께서 윤리와 도덕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신다면, 법치주의에서 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신다면 선택하셔야 됩니다. 당신이 가졌던 그 도덕과 윤리와 법치주의에 대한 가치만 유지할지, 아니면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이재명을 지지할지 이제는 선택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을 지지하는 것은 본인의 권리겠지요, 자유고. 다만 존중합니다만 그래도 지지한다 치면 당신께서는 언행이 일치하도록 해주십시오. 당신 아들 딸에게 범죄 저질러라, 사기쳐라, 엄중들해라, 이런, 그리고 가족들에게 상용해라 라고 가르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안 가르쳐도 그런 거를 그렇게 해. 자식들이 다 이재명 아들 받고. 어떤 나라의 대통령이 권력을 잡았는데 알고 보니까 본인 스스로도 미쳐서 지금 잠 못 이룰 인간이 하나 있습니다. 본인이 저지른 정과 사범 외에도 12개의 혐의로 5개 재판 받고 있는데, 대통령일 때는 내란이나 외환죄가 아니면 형사소출 받지 않지만 대통령 물러나고 나면 본인이 받고 있던 12개 혐의 5개 재판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형량이 무기징역에 처하니까 당신이라면, 당신이 이재명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선택을 해야 되겠지요. 내가 지금 대통령인 동안에는 내가 권력으로 재판도 중단시켜 놨지만, 내가 물러나고 나면 무기징역 평생 감옥 가야 되는데 당신이라면 물러나고 싶겠습니까? 이재명을 절대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야 될 방법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개헌입니다. 개헌을 해서 장기 집권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재명의 개헌에 찬성하고 동의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저지른 범죄 12개 및 5개 재판받고 있는 모든 범죄 공소 혐의를, 공소 사실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시다시피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법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자기 범죄 없애기 위해서, 자신이 받고 있는 사법이스크 없애기 위해서 법을 바꾸는 거, 이게 과연 당신이 상식을 가졌고 이성을 가졌더라면, 이거 가지고 있다면 동의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뿐만 아니라 사법부를 없애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신이 재판 안 받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한 작업을 이미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사심제를 만들었습니다. 1심, 2심, 3심까지도 스스로 이재명이가 유죄가 된 거라면 헌법재판소에 좌파들이 깔려있는 헌법재판소에 사심을 받게 해서 유죄를 무죄로 만들기 위한 의도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현재 헌법재판관 14명을 26명으로 늘렸습니다. 이재명 임기 5년 동안에 이재명 임명하는 대법관이 22명입니다. 그러면 뻔한 거 아닙니까? 본인이 임명했는데 이재명은 자신이 임명한 부역자 역할을 할 판사, 대법관 22명 그들을 통해서 이재명 시키는 대로 결국 무죄 선고하도록 만들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법 왜곡죄를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겠습니까? 이재명한테 유죄 선고하는 판사들을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말이 됩니까? 최근에는 자신의 범죄 혐의 대북 송금 사건 수사했던 검사들을 없애기 위해서 실제로 검찰청이 없어졌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48년 7월 17일 헌법이 공포된 재헌절 이래로 대한민국 원실은 80년 가까이 경찰과 검사의 수사에 대한 수로 견제를 통해서 국민들의 기본권을 지켜주고자 너무나 정교한 수사와 기소와 이것에 대한 균형을 맞춰왔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이런 치밀하게 만들어진 70여 년간의 공들여 만들어진 수사 시스템이 이재명 자신의 범죄를 없애기 위해서 자기 수사했던 검찰청을 없애는 것입니다. 결국은 검찰청을 없애면 그 검사 최근에 200여 명이 판사 되기를 판사로 이직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견제받지 않는 경찰은 중국 공안처럼 될 것입니다. 괴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억울해서 경찰에다가 저 사람부터 폭행당했다, 저 사람부터 내가 얻어맞았다, 내 돈 뺏겼다 경찰서에 신고했는데 경찰이 그냥 상대방 편을 들어주고 각하시키면 끝나는 것입니다. 억울한 것을 호소할 길이 없어지고 그 경찰은 독립수사기관이 아닙니다. 행안부, 행정안전부 소속이고 대통령 직속이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들은 권력 앞에서 종이 돼갈 것이고 지금 중국의 공안을 보면 정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55년 살면서 검찰청 또는 검사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70여 년 동안 검사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조폭 때리잡고 마약 수사, 마약 사범 때리잡고 권력적 비리 때리잡는 게 검사 아니었습니까? 그 덕분에 대한민국은 치안과 그리고 사회 도덕이 상당히 지켜졌던 나라입니다. 권력적 비리를 때리잡는 거 그거 경찰이 하기 어려우니까 검사가 했고 마약 수사 역시 한두 명의 범죄가 아니라 마약 제작과 제조, 그 공급 이 모든 것이 조폭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거대한 검찰 조직을 통해 치밀하게 마약 수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조폭 역시 한 명의 범죄자가 아니라 조직 폭력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들 역시 검찰만이 할 수 있다 해서 지금까지 70여 년 동안 대한민국 검찰들은 때로는 정치에 이용을 할 수 있었지만 대다수 검사들은 검은 멋진 법을 수행하는 멋진 그 옷을 입고 검사가 되어서 대한민국 정의를 실현해온 거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마약 사범 때리잡고 조폭 때리잡고 그리고 정치 비리 권력적 비리 사범들 때리잡는 모습 그걸 보면서 우리 힘없는 서민들은 그래도 그래 잘한다 그래도 박수 보려고 했는데 그 70여 년간 유지했던 그 검사를 검찰청을 없앱니다. 오직 하나의 목적 이재명 본인이 범죄에 저지른 그 저지른 범죄에 없애기 위해서 검찰청을 폐지합니다. 이재명이 저지른 그 재판 안 받기 위해서 사법부를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중학교 초등학교 때 배웠지 않습니까? 민주주의의 근본은 삼권 분립이라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된다 했지만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이제 입법부와 행정부의 노예가 됐습니다. 이미 그렇게 만든 게 누굽니까? 이재명 아닙니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40제를 왜 만듭니까? 법외국제를 왜 만듭니까? 헌법재판관을 왜 26명으로 늘립니까? 미국도 헌법재판관이 9명밖에 안 됩니다. 그 큰 나라에서. 도대체 대한민국보다 더 많은 대법관이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재명이 26명 늘렸고 베네수엘라가 30명입니다. 바로 금방 말씀드린 대로 대법관 수 늘리고 40제하고 법외국제 만들고 검찰청 폐지한 이유는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3권 분립 붕괴시킨 이유 바로 오직 이재명 하나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3권 분립이 붕괴되고 사법부가 무너지고 수사 시스템이 붕괴되는 이것을 왜 보고 지켜보고 계시겠습니까? 대한민국 지식인 여러분, 법조인 여러분, 들고 일어나서 저항하고 목소리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재명 죽여라. 이러한 범죄자나 정권 장악하면서 대한민국에 너무나도 정교한 수사 시스템과 민주주의 시스템 어렵게 만들어지고 다 붕괴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1987 때 민주주의 외치고 민주화 운동했던 분들 답변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 구호가 무엇이었습니까? 독재 탄호 민주주의 하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유를 외쳤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그때 우리가 외쳤던 그 자유 민주주의 저 위에다가 이재명을 달아보십시오. 그 이재명이라는 괴물이 당신이 외쳤던 민주주의 맞습니까? 그런데 왜 침묵하십니까? 그 침묵한 거 비겁한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지하는 자 누굽니까? 바로 당신 아닙니까?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의 꿈은 비록 돈은 많이 벌지 못하더라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안보를 지켜주는 헌신하는 군인의 길을 가겠다고 결심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육군사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 뒤로 소대장이 되고 중대장이 되고 대대장이 되고 결국은 대령까지 올라갔습니다. 그것도 가장 빡센 대한민국 특전사 707 특임단장이라는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멋진 대한민국 육군 대령이 되었습니다. 그런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레바논에 파병 가기도 했고 아랍에미리트에도 파병 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군인은 어느 날 국회로 출동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국회로 가서 명령을 수행했을 뿐이고 비록 국회에 들어가서 창문 몇 장은 깨졌지만 한 사람도 부상자가 없었고 그때 출동한 특전사 요원들도 다치지 않았고 어떤 민간인 한 사람도 다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명령에 따랐을 뿐인데 하지만 그 군인은 감옥시설 늘린다는 소문이 있어. 파면을 당했습니다. 맞나요? 있어요. 미국 감옥시설. 그 군인은 여기 남자분들 중에 군대 갔다 오신 분 다 하지 않습니까? 저 역시 육군병장 출신으로서 군인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산다고 배웠습니다.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산다고 그 명령을 열심히 잘 수행했을 뿐인데 그 군인에게 다가온 것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혐의 그리고 파면이었습니다. 그 군인은 자신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회유를 받았습니다.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한마디만 해주면 대령에서 원스타 장군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군인은, 그 대령님은 그 회유를 거절했습니다. 진실을 말했고 양심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군인에게 다가온 것은 파면이었고 현재 병력 기록은 미필이 되었습니다. 병력 미필은 육군사관학교를 입학해서 30년간 군대를 위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해 오신 그 참군인한테 군대도 안 갔다 왔으니까 다시 군대 가라는 선고였습니다. 연금도 없습니다. 그 군인은 평생 동안 30년 동안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소문 들었어. 플로리다 다 그에게는 설치한다고 해서. 아들 둘과 딸 하나가 있고 현재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생계가 막막해졌습니다. 그 군인에게 누가 돌을 던져주겠습니까? 맞습니다. 거짓말 한마디만 했으면은 파면 나갈 줄 알았고 별도 달 수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그 군인은 진실을 선택했고 양심을 선택했고 참군인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군인을 우리 대한민국이 지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군인을 우리 국민들이 지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명령을 따랐던 군인에게 거짓을 요구하고, 그렇다면 대한민국 45만 군인들이 과연 어느 누가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진실을 말하고 어느 누가 명령을 지키고자 명령을 따르고자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한 군인으로도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진실을 말하며 접근하고 55년간 저 역시 법 없이 살아왔습니다만은 이재명 정부 탄생하면서 걔도 수사받고 있고 수갑도 차게 되고 유치장에도 가게 됐습니다. 저는 어느 누구보다도 세금 잘 내고 군대 갔다 오고 선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뭐 하는 것이 망가졌습니다. 정말로 수갑 차고 감옥에 가야 될 사람은 전한길이 아니라 이재명 아닙니까? 맞습니다. 바로 명령을 따랐다는 이유로 파면당한 그 군인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과 참군인들이 내란 우두머리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범죄 혐의가 아니라 바로 그 윤석열 대통령과 참군인들을 몰아내고 권력을 단절하고자 내란 우두머리를 덮어씌우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덮어씌운 바로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과 좌파 언론들이 진짜 내란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재명이 진짜 내란 우두머리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이재명 지지하겠다. 그 자가 누굽니까? 바로 당신 아닙니까? 저는 이 연설을 듣는 우리 2030 청년 여러분들께 왜곡되지 않고 진실된 역사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자유가 넘치는 대한민국을 넘겨주고 싶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세대에 허리띠 졸라매고 고생시켜가면서 공부시킨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세대로부터 받은 은혜 덕분에 지금이 대한민국 이만큼 먹고 살만한 대한민국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역시 우리는 당장에 어렵고 힘들다고 소비 쿠폰 나눠주는 걸 좋아하라고 돈 좋아하고 그럴 게 아니라 우리 역시 일생을 하고 우리 자식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도 어린데 졸라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와! 저는 지금까지 약속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기업을 선포했는데 그것이 내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란이라고 했고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라고
그 명령을 따랐던 김용현 장관과 참군인들, 그리고 명령을 따랐는데 파면당한 참군인 이런 멋진 대한민국 대령님을 위해서 저는 끝까지 진실을 말할 것이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그 참군인들이 진실이 밝혀지고 자유가 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윤핵인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복귀를 반드시 이루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와! 파이팅! 우리는 결국에는 이길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뜨거운 대한민국 오늘 인천에까지 많이 모인 이유, 부산에서, 제주도에서, 대구에서, 강원도에서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곳에 무엇을 얻고자 모였습니까? 이때 아파트에 모인 이유는 딱 하나 아닙니까? 여러분이랑 저랑 똑같이 오직 진실이 승리하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과 그리고 안보를 위해서 한미동맹이 강화되어야 된다. 법치가 살아나야 되고 억울한 윤석열 대통령 풀려져야 되고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진실을 위해서 목소리 내기 위해서 이곳에 모이고 다닙니까? 맞습니다! 역사는 말합니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가 없고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외치는 것이 바로 진실이요 정의요 빛이기 때문에 지금은 불리하게 보이고 비록 지금은 이렇게 떼알볕에 우리가 고생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여러분 승리할 것입니다. 절대로 지치지 맙시다. 성경 속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선을 행하되 낭만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정의가 물같이 공연이가 마르지 않는 강물같이 흐를 수 있는 이런 자유대한민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제가 저를 손가락질했던 분들, 그분들께 6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6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가 55년간 법 없이 살아왔던 천안길이 수갑 차는 게 옳습니까? 주변에 자이던 타이던 8명이 죽어갔고 정과 사범을 저지른 범죄자 흉악범이고 자범이고 현재도 12개 혐의, 무려 12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이재명이 진짜 수갑 차야 됩니까? 답변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지하는 자 누굽니까? 바로 당신이 아닙니까? 두 번째, 빨갱이. 주한미군 덕분에 지난 70여 년간 우리나라는 전쟁 없는 나라에 살 수 있던 거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재명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작권 환수가 바로 그것이고 미군을 점령군 침략군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군사작전에도 거절했습니다. 이미 한미동맹은 파탄이 나고 이재명은 반미주의자입니다. 친중 반미주의라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미동맹이 깨어지면 주한미군 철수하면 우리는 끝납니다. 역사의 교훈을 잊으면 안 됩니다. 1950년 6.25 전쟁 터지기 정확히 1년 전 49년 6월 달에 미군 철수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49년 6월 미군 철수하고 딱 1년 만에 6.25가 터졌다는 역사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재명을 지지하겠다. 누굽니까? 그게 바로 당신이 아니십니까? 한미동맹 파탄나도 좋고 안보가 무너져도 좋다고 말하는 자 누굽니까? 그게 바로 당신이 아니십니까? 전방 지키는 군인들에게 총을 내려놔라. 3단봉으로 근무 서라. 국가보안법 폐지하자. 간첩 때려잡는 방첩사 없애자. 전방 GOP 부대, GOP의 군인
22,000명 중에 6,000명만 남겨놓고 4분의 3을 철수하라. 이건 무엇입니까? 북한의 진영문 받은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맞습니다. 도대체 이재명은 대한민국 대통령입니까? 북한 진영문을 받는 북한의 김정은의 하수인입니까? 그럼에도 이재명을 지지하는 자 있다면 안보도 포기한 자 누굽니까? 바로 빨개. 당신이 아니십니까? 맞습니다. 똥방이 안기백을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민주주의 절차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임 시작 이전부터 무려 178회에 걸쳐서 퇴진과 탄핵을 주장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30차례에 걸친 탄핵 행정부를 마비시키고자 했던 거 알고 계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보다 못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헌법 77조에 나오는 규정을 따랐을 것이고 또한 형법 87조에 따라서 국헌 문란 목적도 해당되지 아니하고 폭동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믿었고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믿었고 참군인들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믿었다면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재명 끝까지 지지하겠다. 이재명도 무죄 추징의 원칙을 적용해서 범죄자라 부르지 않는다면 아직까지 1심밖에 선고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 역시 무죄 추징의 원칙을 적용한다면 단 한 번도 내란이나 내란 우두머리 혐의라는 말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상식적이고도 당연한 전환길이가 말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이재명을 지지하겠다고 하면 그런 어리석은 합리적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는 자 누굽니까? 바로 당신이 아니십니까? 지능의 문제입니다. 지능의. 네, 대한민국에는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지능의 70여 년 문제예요. 동안 경찰과 검찰의 수사 시스템이 너무나 정교하게 잘 만들어졌고 70여 년간 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너무나 정교하게 잘 만들어져 왔습니다. 성냥개비로 탑을 만들어 보십시오. 우리가 공든탑 역시 무너지는 건 금방입니다. 70여 년 동안 공들여 만들어진 대한민국의 이러한 치밀한 수사 시스템, 마약 사범 때리잡고 조폭 때리잡으면서 범죄자 없는 대한민국 만들어준 게 바로 검찰입니다. 권력형 비리 때려잡았던 게 바로 검찰입니다. 그런 검찰이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 범죄자 이재명 자신의 심상실. 범죄 혐의를 없애기 위해서 검찰청을 없앤다는 게 말이 됩니까? 뿐만 아니라 정말 다행입니다. 민주주의의 근본이 바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삼권분립인데 지금 사법부가 다 망가지고 있습니다. 사심제 대법관수 26명 늘리고 법외국제 만들고 검찰청 폐지 모든 것이 바로 사법부 붕괴시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의 목적밖에 없습니다. 12개 혐의로 5개 재판받고 있는 이재명이가 자신의 사법이스거 범죄 혐의 없애기 위해서 사법부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것에 대해서 과연 이름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이재명 지지하겠다 그런 자가 누굽니까? 바로 당신이 아니십니까? 대한민국에 똑똑하고 장래성 있는 우리 대학생 여러분, 그리고 10대 초중 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저는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생들에게 진실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진실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여러분, 중학생 여러분,
초등학생 여러분, 진실을 알고 싶지 않습니까? 여기도 못 지나가. 저는 어디를 이 대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대학교 교수님들께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진실된 차를 그냥 박수. 역사를 가르치고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만들어진 민주주의 시스템을 차도 좋다. 삼권 분립을 범죄자 이재명이 자신의 범죄를 없애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다 망가뜨리는데 또 묻고 싶습니다. 1987 때 민주화 요구했던 분들 전환길에게 당당히 반박해 보십시오. 1987 때 당신이 외쳤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독재 타도 민주주의 하자, 자유를 보장하자 라고 외쳤던 그때 제 나이 또래 민주주의를 요구했던 분들 반박해 보십시오. 당신은 맞습니다. 지금 이 순간 침묵한다면 잡힌 게 아니라 당신이 20대 10대 때 외쳤던 그 민주주의와 민주화 요구했던 전부 거짓이고 가식이었습니다. 당신은 비겁하고 거짓말쟁입니다. 맞습니다. 당신 아들 딸에게 너희 아빠 엄마는 너희 대학 다닐 때 민주주의를 부르짖었고 자유를 부르짖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겁쟁입니다. 겁쟁이. 맞습니다. 어떻게 이 범죄자 자신의 사법이 있었고 그 없애기 위해서 사법부 시스템을 다 망가뜨리는데 어떻게 이것을 보고 침묵할 수가 있습니까? 이재명이 죽여라. 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죄송한 마음 큽니다. 오늘이 우산혁명 공직선거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집회라서 꼭 여러분들께 오늘이 마지막. 그리고 이런. 전환길과 우리와 반대편에 있는 진실을 외면하고 속아 넘어가고 있는 그런 분들께 꼭 호소하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진실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진실 앞에서는 무릎 꿇을 수 있는 것도 용기입니다.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동안 내란 우두머리, 비상기업은 내란이라고 믿어왔던 분들 전환길 말에 듣고 제 연설 듣고 거짓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저는 선동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여러분들을 생각을 바꾸거나 그러려고 나온 게 아닙니다. 오직 진실을 말하고 싶었고 정직하게 말하고 싶었고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세대가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왜곡된 역사를 넘겨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전환길 보고 이곳에 모인 분들 보고 언론에서는 또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거구다 이상한 사람이 했지만 지난 1년간 전환길이라 외친 걸 보십시오. 저는 공산주의를 부르진 적이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산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부르짖었고 경제적으로 중국식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유시장 경제를 외쳐왔고 그리고 노란 몽뚜법 만들어서 기업가와 근로자를 다 때려잡는 것이 아니라 기업가가 존중돼야 되고 삼성, LG, 현대, 포스코, 하나 같은 글로벌 기업들을 더욱더 키워서 우리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많이 보장해주고 그런 기업들에게 세금 줄여서 해외로 도망가지 않도록 우리나라에 세금 줄여줄 테니까 대한민국에 남아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남아서 많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외쳐왔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부르짖은 것은 자유였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외쳤고 언론의 자유를 외쳤고 유튜버들 보수 유튜버들 탄압하지 마라 표현의 자유를 부르짖었고 그리고 한 번도
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세이브 코리아 광화문 집회 그리고 6차에 걸친 우산혁명 집회를 열었지만 한 건의 폭력 사태도 없었습니다. 언제나 저는 제가 가르친 청년 세대들에게 법치를 가르쳤기 때문에 저 역시 법을 따르는 모범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8대0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 선고했을 때도 분명히 저는 그 결정을 수용했던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판단이 옳아서 수용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정치재판을 알았지만 헌법과 법률은 따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수긍했지만 지금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때 정치재판 8대0은 두고 비판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문영배가 8대0으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했을 때 결정적인 국헌문란의 증거로 삼았던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진술, 홍장원 국정원 차장의 메모, 한덕수 국무총리의 비상계엄 때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는 그 세 가지가 모두가 거짓말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따라서 헌법재판소에 문영배가 선고한 것은 잘못된 선고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에 그렇게 기록할 것입니다.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김영두, 정영식, 조한찬, 김복정 8명은 을사팔정으로 기록이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선고에 난 지경 판사 역시 저는 법관의 양심 얼버린 정치 판사였고 정말로 역사에 모질이로 남을 것, 쓰레기로 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 마음에 들지 않고 제 뜻과 달랐지만은 언제나 저는 법치를 강조했고 법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갑을 찼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처럼 이재명 실체를 말했는데 저보고 명예훼손이라고 저를 수갑 채워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했습니다. 이재명이 재판받고 이재명이 수사받고 재판받고 감옥 수갑 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재명과 전환기를 똑같이 저 위에 달아보십시오. 저는 지난 55년간 한 번도 정과도 없고 법을 어기고 이렇게 감옥 가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제 주변에 죽어간 사람도 없습니다. 저게 일반적인 거 아니에요? 누가 수갑 차야 됩니까? 이건 역시 우리 대학생 여러분, 고등학생 여러분, 중학생 여러분, 초등학생 그리고 앞으로 자라날 이 시대의 주역이 될 미래 세대의 청년 여러분, 오늘 제 연설 역시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인천 월미도 공원에서 모여서 전환기라는 아저씨가 연설했는데 그것은 진실이었다는 것을 저는 꼭 전해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진실된 역사와 진실된 사실을 알고 올바르고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도록 기성세대 한 사람으로 저는 책임을 다하고 싶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 뭉칩시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재명 치하는 차베스 마두로가 만든 27년간 그 국가의 GDP 80% 날아간 베네수엘라와 똑같아지고 그 베네수엘라와 똑같은 게 무려 10가지가 됩니다. 히틀러와 똑같은 게 4가지입니다. 이렇게 망가져가고 대한민국 우리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부디 안보를 지켜서 전쟁 없는 나라 만들어야 되고 한미동맹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안보와 평화가 보장되는 나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재명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범죄자 이재명을 하나 지키기 위해서 모든 민주주의 시스템을 붕괴시킬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재명을 위해서 우리가 자유를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재명 없는 나라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성당 가서 미사드리고 절에 가서 불공드릴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대한민국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법을 어기는 마음대로 법을 바꾸고 어기는 이재명 같은 자가 아니라 우리는 법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법이 지배하는 그런 대한민국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실과 정직과 법치와 자유와 보편적 가치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지치지 말고 때론 힘들어서 눈물을 흘릴지라도 무릎 꿇지 말고 끝까지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대한민국 초등학생 여러분, 초등학교에서 모든 초등학생 이 동요를 다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유대한민국이 살아나는 날 이 동요를 잊어버려도 되겠습니다. 다같이 내라는 이재명 재판받아라 한번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내라는 이재명 재판받아라. 하이 하이. 범죄자 이재명 재판받아라. 하이 하이. 내라는 이재명 재판받아라. 범죄자 이재명 재판받아라. 하이 하이. 이걸 6번 우리 6개 한번 외치고 끝내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을 다시 위대하게 같이 갑시다. 마다 위더라. 마다 위더라. We go together. We go together. Stop the steal. Stop the steal. CCP out. CCP out. Free Yun. Free you. Yun again. 유나게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윤석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와! 고맙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이여 영원하라. 한미동맹이여 영원하라. 네. 아주 가슴 깊은 곳을 울리는 진정성 있는 말씀에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모여 있는지 확신하게 되는 확신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대한민국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전해주신 전한길 선생님께 박수 이쯤에서 함성으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줄 양양가와 애국가 재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힘차게 함께 불러봅시다. 네. 일단 여기를 제가 어디를 가든지 좀 빨리 빠져나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출발하면 제가 목적하는 곳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여기서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동안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애국 목소리 스패너님 수고 많으셨어요.
지금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윤 대통령 직무복귀니 후원 감사해요. 예, 감사합니다.